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출마 예정자를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진보당 민정기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도지사 후보 민정기입니다. 도민 여러분, 민주당 일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전남부터 진보합시다. 노동 중심 농민수당, 공공의료 실현에 앞장선 진보당과 함께 해고를 무릅쓰고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선 저 민정기와 함께 진보합시다. 0.1% 부자들과 투기꾼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데 눈이 돌아간 적폐 정치 퇴출시키고 고인물 독점 정치 바로 세웁시다. 도민들의 땀이 빛나도록 진보당 저 민정기와 함께 진보합시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출마하시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울려대서 사이렌, 텅 빈 거리엔 도망치다 흘린 칼자루와 피가 흥건해. 그래, 우린 살아나서 치욕, 수도 없이 맛본 치욕. 엄마, 내가 돈 못 벌면 파호적,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 얼른 가난을 졸업하고 말 거야. 21살 힙합 그룹 호미들이 부른 사이렌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기회는 진짜로 평등합니까? 이번 생에 희망은 있습니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CPTPP, 농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분노하는 농민들,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들의 호소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대기업의 갑질에 한숨 짓는 소상공인들의 눈물 닦아주는 전남 도정 펼치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도민들의 땀이 빛나도록 평등 생태 전남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진보 정치를 하겠다 밝히며 일찍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내세운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요 공약 3가지 설명해 주시죠. 농촌이 무너지면 전남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농업 대혁명으로 농촌 살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땀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만들자는 노동 중심 도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되는 지방 위기에 대응해서 청년이 머무는 전남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공약 3가지 짚어봤습니다. 전남 지역의 선제한 현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도민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먼저 경제 활성화, 국가 재난에서 충실하게 방역 지침 지키느라 손실을 크게 본 분들에게 손실보상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이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약속하셨죠. 50조든 100조든 손실보상 제대로 하겠다고요. 그 약속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 막아야 합니다. 기름값, 유류세 인하해서라도 내려야 되고요. 우리 농어민들 유류세 보조 또 비료 보조 받았는데 50%, 300%까지 올랐거든요. 인상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 짓고 고기 잡을 수 있고요. 손실보상 제대로 해야 넘어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경기 살아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책까지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도 전남 지역 특성상 정말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원인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서 시작되었죠. 기후위기를 맞아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공장 유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전남의 최대 경쟁력인 생태 자연과
문화, 먹거리를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요즘 제주살이가 유행인데요. 전남살이 프로젝트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 코스들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남살이 프로젝트로 관광객도 유치하고 체험자들 많이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먹거리인데요. 우리 전남은 아리랑 신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문화재 부활시켜서 시범 공연도 하고 마당놀이 창극 또 민속놀이 유튜브 게임 이런 걸로 재창작 경연하겠습니다. 마한 역사 문화 복원에서 관광 벨트로 연결해서 일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라, 백제, 가야 문화는 복원됐는데 그에 못지않은 우리 마한 문화는 여전히 찬밥이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마한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살이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되고 또 문화 먹거리 산업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 인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전남은 22개 지자체 가운데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전남은 이중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양극화, 또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해서 농촌 살리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10년 안에 청년 농민 10만 명 육성해 보겠고요. 청년이 머물고 돌아와야 합니다. 기후 부지서 도입해서 지구를 지키는 마지막 세대인 청년들이 앞장서서 주도해서 생태 복원하고 우리 생태 자연 지키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매월 1년간 취업 준비금 지원토록 하겠고요. 직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전남에 온 청년들에게 공공연기에 20평형 1억짜리 아파트 지어서 일정 기간 무상 공급하고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 1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또 머물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사실 전남 지역을 보면 고령층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또 지역 곳곳에 기업이 충분하게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남형 누릴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24시간 경무에 시달리면서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이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립 의료원 1년 확충부터 인력 확대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돌봄 노동자들 대폭 확대하고 또 시군까지 함께 의논해서 직접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또 일자리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아무래도 농어촌 비율이 조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도 귀농이나 귀촌, 또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등을 육성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남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문제가 심각하면 대책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 살리려면 청년 농민 육성이 시급합니다. 청년 농민 10만 명을 10년 안에 육성하되 적어도 매월 300만 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고 일자리 보장되고 문화생활 할 수 있으면 전남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청년들이 직접 문화복지 계획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곳곳에 청년은 곳곳 부서에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부여하고자 합니다. 청년 마을 사무장제 또 미연 지역에 청년들이 찾아가는 복지센터 운영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금 5만 원 받고 있거든요. 월 이제 도민들이 10만 원을 올려달라는 조례 발의했는데요. 올해 그 10만 원을 올리고 매년 10만 원씩 올려서 임기 내에 농어민 공익수당 50만 원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직불금을 못 받는 농지가 28%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고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이 사례 이런 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농민을 육성하고 또 네.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 확대하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남에서 신안에 이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농어청 파괴형 태양광 풍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100대 기업이 탄소 배출 8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혜를 주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거든요. 중단되어야 하고요. 이제 농지와 산림, 또 바다, 어장, 생태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막아주고 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1등 공신들인데 농지가 작년 말 기준에서 태양광으로 허가난 곳이 2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25배나 됩니다. 심각한 훼손이죠. 산림도 곳곳이 지금 절단나게 생겼고요. 서남해안 바다 전역에 난개발식으로 지금 풍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가 이렇게 되면 전남 전역에 거미줄처럼 들어서게 되고요. 전기 많이 쓰는 도시, 공장부터 태양광 먼저 설치해야 된다. 그것도 공영형, 자립형으로 설치해서 도민들에게 그 이익이 기본 전력 무상 공급한다든지 해서 그 이익이 도민들께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안 풍력 개발 10년 동안에 48조 투자해서 8.2기가와트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요, 1년 만에 도시 건물 지붕 위에 9.5기가와트 태양광으로 지금 전기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원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도시, 공장, 건물 시설물, 또 주차장 이런 부지 활용해서 태양광 세우면 100기가와트 전력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전남 지역 현안 가운데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 통합과 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 차원에서 합의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 양 시도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서 이렇다 할 명확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도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주의 군공항이 사용하기 어렵게 됐으면 그냥 없애면 됩니다. 이걸 전남을 둘 쑤시고 압박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 공항이 15개거든요. 군공항도 12개나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에 봤을 때 국토 면적에 비해서 매우 공항의 숫자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항공교통보다는
철도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기 체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 비중이 매우 높아지면서 전투기를 줄이는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전남으로 이전이 아니라 폐쇄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현안도 살펴보겠는데요. 전남 지역의 산단과 또 제철소에서는 매년마다 화재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여수 산단에서 2차례 폭발 사고로 7명이, 또 3호 중공업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2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좀 가슴 아픕니다. 먹먹합니다.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죠, 이런 일들이.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처벌보다도 산재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사후 약방문 계기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작년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가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남 동부청사에 노동부를 개설하겠습니다. 산재 예방과 만들어서 산재 예방과 관련된 계획 세우고 지도 점검, 홍보, 교육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간 감시위원회도 산업단지에 만들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노동조합하고 협력해서 이염 작업 중지권 강화하고 아예 이염 작업의 경우는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 점검권도 부여하는 쪽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전라남도가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또 뭐 봐주기식 행정의 또 사례도 있고 하는데 저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런 산단 사고도 그렇고요. 또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네. 하지만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다던가 또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 또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정말 도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도 서울로, 부산으로, 강주로 중환자들 모시고 가고 있거든요.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대 설립은 대학병원하고 맞물려 있고 대학병원 유치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도 여론, 도민 의견을 잘 모아하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도민 여러분, 진보당 저 민점기를 선택하는 것은 적폐정치, 국민의 힘의 도발을 막는 일입니다. 고인물 독점정치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회고를 무릅쓰고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강우병 쇠고기 촛불, 박근혜 탄핵 촛불을 주도했습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5.18 사적지 구도청을 지켰습니다. 노동운동, 진보정치 한 길을 뚜벅뚜벅 직립보행해온 저 민점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평등 생태 전남 만들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민주당 일석에서 다양한 색으로 전남부터 진보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민점기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